안녕하십니까. 이중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잠깐 소나기가 뭐 병아리 오줌 만큼 내리더라고요. 근데 폭우긴 폭우였는데 금방 그쳤는데 그 가시적으로 또 그거 같다고 좀 시원해진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오늘 아침입니다. 자, 연신 폭염입니다. 뭐 폭염이 이제 익숙해질만 하면 또 이제 겨울이 오겠죠.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팔아야 할 아파트라는 주제. 뭐 돈 안 되는 아파트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분은 늘 같은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영광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발하셨네요? 네, 이발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팔아야 할 아파트, 제가 우스갯소리로 돈 안 되는 아파트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작년에 우리 유튜브 방송 시작할 때 그 히트친 주제가 예. 지금 사야 할 아파트, 그쵸. 3년 후에 오를 아파트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20만 조회수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방금 이 단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우리가 뭐 사계절이 있듯이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부동산 또 주택 시장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지금은 시점으로 보면은 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때쯤인 것 같아요. 봄에서 여름이요? 예. 딴 사람들은 다 가을에서 겨울 간다 그랬는데요. 각자 뭐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별로는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참 기분 좋다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분 좋게 보유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결국 팔지 못하고 그냥 세금만 종부세만 잔뜩 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근데 이 세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적정한 시기에 처분을 해서 이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갖고 있다고 계속 갖고 있다고 호가가 오른다고 다 황금이 안 된 시점에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도 과거에도 봤지만은 2000년대 초에 집값이 뭐 막 뛴 다음에 그때도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니까 못 파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예. 집값이 오르는 딱 구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은 막상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터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팔 찬스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 들고 가면서 이제 종부세만 내다가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장에서는 이 집이 잘 안 팔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적당하게 현금화를 시켜서 우리가 인생에서 한 두세 번밖에 오지 않는 이 대세 상승장을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 나가야 이 노후 대비가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팔아야 할 아파트 또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팔아야 할 부동산입니다, 주제가. 그게 조금 광의 개념이 되게 종목을 이제 아우르는 게 되는데. 부동산 하면은 약간 밋밋한 거라서 그냥 네. 아파트라고 썼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인생의 두세 번은 대세장이 들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언제였었죠? 대세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2004년 고 무렵하고 2006년까지. 대세 상승장이 대체로 보면은 한 17년, 18년 만에 한 번씩 주기가? 왔던 것 같아요. 지난 대세 상승장은 뭐 2000년대 초중반쯤 참여정부 시절이었죠. 그전 대세 상승장은 이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80년대 89년, 예. 80년대 말에 한 번 왔었고, 그 다음 장은 이제 70년대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살면서 우리가 소득 활동을 하는 중에 정말 운 좋으면은 3번 맞이할 수도 있고, 대체로는 한 2번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지금 한 30 전후 정도 된 자녀들한테 집을 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30세인 자녀가 지금 집을 사지 않고 이번 장을 넘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길어도 2번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상승장이. 지금 이제 증여를 받으면 3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팔아야 할 아파트 뭐 좀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예. 우선 그 세금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중과세가 시행이 되니까 이제 장기 보유한 분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장특공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네, 장특공제도 안 되고 세금이 지금부터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68.2% 거의 3분의 2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물건이 못 나오니까 예. 가격이 10억이 지금부터라도 10억이 올랐다. 그러면은 세금을 거의 6억 8천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올라 본들 오른다는 거는 또 물가가 오르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매매가가 올라 본들 물가 상승률을 절대로 커버 인플레 해지가 안 되는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이 한 2채나 3채 정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사안은 틀리지만은 적당히 오른 게 있을 거고 또 많이 오른 게 있을 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른 거를 마지막에 팔아서 비과세로 한번 털어내는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9억까지는 현재는 비과세가 되니까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그렇죠. 중간 정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로 한번 털어내는 게 덜 좋고. 오른 거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으니까 충격이 조금 덜 할 테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이 제가 이렇게 뭐 지금 팔아야 하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제가 뭐 4월 달에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서울 아파트는 상승 구도로 갈 수뿐이 없어요. 네.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한 8월, 9월까지는 상승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적당한 시기에 처분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뭐 그렇게 해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1주택자는 의외로 이 비과세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9억까지만 비과세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뭐 한 5억에 샀는데 지금 15억쯤 됐다. 네. 그럼 이제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초과되는 6억 부분 그리고 장기보유 공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었으면 거의 내일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걸 처분해서 자기 집을 처분하고 같은 아파트 뭐 같은 동에 있는 옆집을 사더라도 예. 일단 비과세로 한번 털어냈기 네. 때문에 그게 훨씬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공급이 많이 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최근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했고 또 뭐 행복주택 했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네.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소형 주택들의 공급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인 가구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은 1, 2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더 많이 공급된 거예요. 아파트로 따지면은 이제 원룸형 아파트 또는 그 10평형대 아파트. 59제곱미터 이하 뭐. 59제곱만 해도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평수대로 따지면은 뭐 열 몇 평, 뭐 12평, 15평, 하여튼 18평, 19평 이하 예, 예.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불황을 탈출하는 장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환점을 돌고 이제 경기가 정말 호황기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집을 던지고 예. 20평대, 30평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 거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격도 안 오르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올해 하반기까지는 10평대가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이번 장이 좀 좋을 때 7, 8, 9 이렇게 장 좋을 때
10평대를 털어내는 게 소형을 털어라 일단. 예, 털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유튜브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네. 별로. 만약에 이 영상을 뭐 구독자가 10만 명씩 되고 그 이상 되는 매체가 됐다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또 이제 또 난리가 나니까. 예, 그러면 전부 그냥 10평대 또 다 그렇죠. 처분할 수 있. 다행스럽게 아직 뭐 구독자가 6, 7천 명 수준이고 시장 교란 세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소수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정보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곽 대표님이 늘 얘기하는 1인 가구 수가 뭐 합쳐서 뭐 53%가 됐다 늘어나는 그 증가 비율보다 한 5, 6년간에 공급된 주택 수의 증가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 과잉이 맞다 이런 측면이시죠. 아, 그렇죠. 그걸 이제 시장별로 이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소형이 이제 수요도 많아졌지만 소형 주택에 대한 그거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이 됐어요. 그렇죠. 비율 문제. 대형은 반대입니다. 대형의 수요는 줄었지만은 수요가 준 것보다 공급이 감소한 게 더 크기 때문에 대형이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일단 뭐 그 공급이 많이 된 아파트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대신에 현재 공급이 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은 과연 털어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뭐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는 거는 크게 봐서 시차를 이용한 그 시세 차익형 투자가 있고 또 임대 수익을 바라보는 이제 수익형 투자가 있을 수 예, 있는데 사실 이게 아파트는 주로 차익형 투자거든요. 예. 차익형 투자는 이 시간의 갭을 잘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2016년 말 이후에 굉장히 이 공급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기 때문에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이 많은 지역들이 의외로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공급이 뚝 끊기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급이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한 1년 정도만 버티면 되니까 공급이 많은 지역을 굳이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2015년 말 16년도에 한참 뭐 2018년 19년 되면은 엄청났죠. 입주 대란 일어난다고 막 얘기할 때 거의 저 혼자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약보합 정도로 네, 갈 것 예, 같다고 맞아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공급이 끊겨 있으니까 공급이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굳이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팔아야 될 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걸 지금 세금도 많이 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투자자가 계속 진입할 수 있는 성격의 아파트라면은 들고 가야 되는데 투자자가 들어오기 힘든 구조가 돼 있다면은 그거는 세금을 좀 내더라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 네. 같은 건데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건이 나올 수 없으니까 거래를 못하게 틀어 막아놨으니까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 강남권은 입주량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매매와 전세 격차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걸 뭐 어지간한 강남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전세 끼고 살려면은 10억이 실투자금 10억이 보통 넘어가요. 그러면은 투자자가 붙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들고 있으면서 기분은 좋아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 주니까. 근데 기분만 좋으면 뭐합니까? 현찰이 나한테 캐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도 순서를 잘 지켜서 어지간히 정리할 만한 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그 무주택 실수요자 한 몇만 명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죠? 실수요자. 그 이제 지역별로 서울 구분을 같은 해야 경우에. 돼요. 서울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실수요자가 월간 평균으로는
한 5천에서 6천 세대 정도의 실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은 한 뭐 6만에서 7만 정도의 실수요층들, 뭐 결혼하거나 뭐 직장 이전하거나 이런 수요가 있다고 보죠. 지금 국토부에서 뭐 작년 이제 파리 대책이 1년이 좀 지났잖아요. 뭐 더 센 규제를 낸다 흘리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지금 가 보면 뭐 투자로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수요자들이 물건이 없더라고요. 나오니까 물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현장을 이제 그 쭉 다녀보죠. 저희도 이제 시장조사 다녀보면 그냥 뭐 나오기가 무섭게 증발을 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이 규제가,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존 구축이나 또는 분양 물건이 어떤 경로로 나오게 된다면 그 물건은 뭐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소진이 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집값을 상승시키는 덫에 걸려 있다고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계속 오를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고 그 있지도 않은 투기꾼들을 때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보니까 뭐 댓글에 엄청 욕하는 댓글이 달리는데 이제 안 봅니다. 예, 댓글 보지 말자고요. 그것도 관심이니까 그냥 예. 그분들 의견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현상은 그분들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나 아니면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같아요. 그죠? 아니 일종의 이제 그 본인들의 기대가 이제 무너지는 감정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 되고 막 그런 희망사항이 실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죠. 떨어져야 뭐 경제가 잘 돌아간다거나 뭐 떨어져야 정상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 시장이라는 거는 뭐 그 시장 안에 뭐 진실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나를 포함해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시장이지. 시장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래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 자기 확증 편향 내지는 뭐 그죠? 그런 것. 그리고 또 너무 웃긴 게 오늘 뭐 직접 민주주의, 공론화 이런 것들이 마치 등가로 전부 같이 일렬로 다 놓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까지 거기에 등가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라서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 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제도나 법률, 그럼요. 정책 이런 예.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적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 근데 지금 더 웃긴 거는 만약에 누가 고해성사하듯이 정부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그 우리가 이때까지 미스테이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게 재개발재건제 도심 재정비나 모든 게 법률을 다 고쳐놔 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지도 못하고 이제는 그냥 가야 돼. 자전거 바퀴 타는 듯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해. 위험하죠.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집값은 오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이념적인 사고. 예. 이게 이제 정책에 반영이 돼서 못 오르는 방식으로 규제를 한 건데 결국 그 규제가 보면은 못 팔게 하는 거고 또 못 짓게 하는 규제인 거예요. 아니 시장에서 못 팔게 하면 시장에 물건이 공급 안 되는 거고 못 짓게 하면 신규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집값 오르는 거죠. 오르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땅값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냈어요. 집가상승 한국감정원 자료가 10년 만에 최고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거는 한국 땅값이라는 게 보면 시가를 잘 반영이 안 되죠. 조사를 못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공시지가, 정확하게 공시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오는. 근데 이제 공시 가격을 올리는 그것도 일견 그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면 공시지가를 올리는 자체가 일단 주로 개발지나 개발 부담금을 부담했거나 뭐 지목이 변경됐거나 형성이 된 지역 위주로 이제 올리니까 물론 이제 반영은 잘 안 되죠. 아직 토지 시장은. 그럼에도 그렇게 거래 사례나 비교를 했을 때 공시지가 올릴 건덕지는 있으니까. 아 근데 그 부분도 저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이걸 거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이런 게 지금 작년 뭐 또 보면은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또 10% 예, 더 가산세를 물리고 이런 것들이 더 못 팔게 만듦으로써 또 가격을 올린 그런 측면이 저는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그 8월 16일 2시 잠실 교통회관 부동산 세미나 누구랑 하세요? 이번에는? 저랑 안 하고. 이 비슷한 저하고 이제 의견이 비슷한 분인데 하영수 대표라고. 하 대표랑 합니까? 네, 친한 후배인데 예. 보니까 저보다 더 전망을 정확하게 맞췄더라고요. 그건 진짜 다혈질이에요. 저보다 더 다혈질. 재밌죠. 예. 어떤 주제로 하세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유망 투자처 이런 걸 가지고 잠실 교통회관에서 8월 16일 날 회비는요? 이거 유료입니다. 그 2만 원이고요. 2만 원? 네, 현장 접수를 하는데 예. 대신에 이 조기에 마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먼저 신청을 참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8월 16일 2시 잠실 교통회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유망 투자처란 주제로 하영수 대표와 우리 곽창석 대표님이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회비는 2만 원인데 뭐 교재도 주시고 하니까 뭐 그 가격이야 뭐 가격 그 아까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전화 연락해서 접수를 먼저 해 주시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아파트를 지금 팔아야 할 아파트로 바꿨죠. 아파트 첫 번째는 이익 실현된 소형 아파트를 일단 첫 번째로 잡으셨고요. 두 번째는 미실현된 가격이 급등한 그 주택들 이런 위주로 일단 두 가지를 포커싱을 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방송 보시면 그런 안 좋은 얘기 하신 분도 많지만 좋아요 눌러주신 분도 많습니다. 이런 만약에 좋다고 생각되시면 아시는 뭐 밴드나 벤친들한테 퍼주기도 좀 많이 하시고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